네, 오늘 영상은 강남 빌딩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갖고 싶은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음, 소장님이 얘기하는 임대 보장에 대한 그런 음, 정확한 개념을 모르실 것 같은데 임대 보장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임대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임대 보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건물을 저희를 통해서 갖게 되는 분들이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건물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건물 주인은 이자를 계속 내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델링 하건 신축을 하건 상관없이 세입자를 가득 채우고 나서 잔금을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100% 보장한다. 그래서 임대 보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 보장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료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세입자 유무에 상관없이 연체에 상관없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상관없이 책정된 임대료를 매달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신경 쓸 게 없는 그런 관리의 형태, 그리고 건물을 갖게 되는 형태에서도 뭐 신경 쓸 게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일 한 지는 너가 입사하기 전이니까 한 10년이 훌쩍 넘었고, 한 4, 5년? 그 정도 됐고, 임대 보장한 거는 10년 전? 진짜 오래됐네. 그리고 우리가 임대 보장하고 있는 건물의 규모는 작은 것들은 뭐 100억 내외부터 해서 큰 것들은 지금 500억 정도 되는 것들을 임대 보장하고 있지.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건물들이 있나요? 그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도 임대 보장, 그러니까 관리 형태에서의 임대 보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건물들 40개 넘는 건물들을 세입자 완료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임대 보장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했던 건물 중에 세입자가 없어서 뭐 이자만 낸 분들은 존재하지 않지. 근데 제가 그 경영지원 팀에만 한 6년 정도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정도면 회사에서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치, 이게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치면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공급한 회사에서 전세 세입자 다 맞추고 잔금하세요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나는 일단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것 때문에 그래. 왜냐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생긴 상품이나 서비스들이야. 그리고 큰 어려움이나 큰 불편함을 해결해 줄수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의 엄청난 불편함과 엄청난 그 불안감을 내가 해결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임대가 안 나가면은 어떡해요? 내가 잘못되겠지.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입지의 건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자신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건물의 임대를 보장한다는 게, 내지는 세입자가 100% 차야지만 잔금을 받는다는 게, 이거는 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처음 시작한 거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편안해. 건물을 지으면서도 불편함을 우리가 다 케어하고, 짓고 나서 세입자 채우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문제 생기는 것들 모든 걸 다 말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불안감은 공실, 그리고 건물 공사하거나 이럴 때 잘 될까, 세입자 불편사항 내지는 세입자가 속성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연부형 건물들 중에 공실인 곳이 있나요? 있지. 아직 잔금을 안 한 건물들이 있어.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내고 있지. 그리고 뭔가를 진행했는데 난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기적인 상황이나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공실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지.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된 분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지금 케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안 될 땐 안 해.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가 보면 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황 소장님만 아시나? 난 그렇진 않다고 봐. 어느 정도 부동산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좀 미심쩍은 걸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봐. 나는 미심쩍으면 안 해. 왜? 그걸 하면 내가 세입자를 보장하는데 손해를 내가 봐.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제가 양심을 걸고 이런 얘기는 난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양심 얼만데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금액이 많이 걸리면 양심 살짝 질끈 눈 감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건물을 잘못 선정했어? 이 손해가 얼마나 할지 몰라. 당장 얼마 벌 수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큰 손해로 올 수 있고 가늠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잘못하면 내가 손해봐. 내가 잘못되기 전에 나를 통해서 건물을 하신 분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것처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확신하지 않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있지.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빌딩 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또 따로 있잖아요. 많지. 아주 네네. 많지. 근데 이제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그치. 사람들은 여기는 많이 거래하니까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을 많이 본 게 중요해? 볼 때마다 100점 맞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를 맡기고 싶어. 시험을 많이 봤어. 근데 뭐? 100번 봤어. 100번 중에 한 10번 100점 나왔어. 나머지는 80점, 70점 뭐 아니면 90 몇 점이야. 근데 누군가는 시험은 10번 봤는데 10번 다 100점이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했냐가 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많이 하려면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지. 나도 빨리 하면 그냥 되기만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그냥 무조건 많이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나는 정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는 구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입지를 놓고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실력이라면 한 입지를 놓고 판단하는 거는 난 비슷하다고 봐.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하냐 안 하냐는 다른 거지. 내가 이걸 하면 나는 책임 없이 얼마만 벌 수 있어랑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럼 나는 안 해. 누군간 하겠지. 그럼 이게 한 사람이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뭐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시스템이랑은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가가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100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확률이 90%라고 할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성공률은 높은 거야. 90%면 높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0개에 들어가는 사람, 10개에 돼 있는 사람은 어떨 거야? 잘못됐다는 거잖아. 근데 이 10명은 그 투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야. 건물 투자는 한 번 잘못되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야. 많은 손해를 보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냐 안 하냐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건물을 산 사람한테는 그 한 사례 자체가 다 올인이거든. 일단 이 성공 확률이 아니라 100%냐 아니냐 이게 확실하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뭐 양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건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 10%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없어야지. 그렇게 되려면 이 건물을 하는 과정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은 한 배여야지. 근데 건물을 사는 과정은 사실 한 배에 타지 않고 배가 다 따로 놀거든. 뭐 연결해 주는 사람, 공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다 다른 배거든. 그리고 그 현재 지금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 확실함 때문인 건가요? 그럼 이거를 애매한 걸 나는 진짜 할 수가 없어. 내가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 우리가 대출이자를 막 많이 날 때는 엄청 많이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늘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나도 정말 심혈 기울여서 한단 말이야. 뭐 이번 주에도 보고 온 것들 건물들 뭐 조율하고 어쩌고저쩌고 따지면서 세입자들 다 체크하고 건물 내용 다 보고 세입자가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본단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사고 나서 세입자들이 여건이 안 좋아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세입자를 새로운 세입자로 바꿀 것까지 다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지.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주변에 이제 소위 위장 임차인이라고 매매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증금 작업을 해놓고 이제 소유권 이전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임차인을 뺀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물주들이 많잖아요. 그치. 네. 근데 우리 건물에는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도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제 예를 들어본 적도 있지만 추후에 망설임도 없었어. 그런 거는 나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나 내 사전에 그런 일은 난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사자는 분명히 알게 될 거고 한두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 득보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엄청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어떤 시기에 그런 일이 피치 못하게 있을 수도 있어. 세입자가 정말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그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건물의 입지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 건물의 구조고 그 다음 인테리어란 말이야. 그게 괜찮게 돼 있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용이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위치가 말도 안 되는 데 있단 말이야. 참고로 내가 얘기를 해준다면 자, 건물 값이 시간이 지나서 올라.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는데 150억이 됐다고 칠게. 자, 그러면 건물이라는 건 땅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해. 노후돼. 근데 왜 건물값이 올랐을까? 왜? 땅값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보다 땅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 이상한 입지에다가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얘는 건물이 0에 수렴하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건물 가격에 있어서 땅의 가격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유리할 거고 그리고 위치가 더 좋은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위치가 안 좋은 데다가 엉뚱한 임차인을 넣어놓고 그리고 뭐 월세를 높게 이렇게 책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문제될 거라는 거를 당사자들은 100% 알고 있어.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근데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건데 나는 그거는 앞으로 그 소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편타당하게 만들고 싶어. 우리가 과거에는 우물물을 먹거나 시냇물을 먹다가 지금은 생수를 시켜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쓰는 게 그냥 상식이잖아. 내가 하는 일이 상식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목표도 되겠지. 건물을 사면 당연히 세입자를 채우고 나서 잔금을 한다. 그리고 건물 임대 관리 맡기면 뭐 세입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월세를 보장받는다. 이게 상식이 되게 만들면 그럼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거야.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어. 이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훨씬 더 규모 있고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발전시키는 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불편함 이런 거가 뭔지 모르게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왜 만들어? 사람들이 운전하는 피곤함이나 본인이 운전하면서 사고 나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불편함 플러스 불안함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 자체를 없애려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일도 똑같아. 나도 건물에 대해서 모든 것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 그걸 내가 떠안으면 되잖아요. 리스크를 가장 크게 안는 사람이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스크를 내가 지속적으로 안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실력이 생길 거란 말이야. 지금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 생긴 상태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임차인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미 많이 수천 명을 넘게 경험했지만 임차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월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이상한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든 데이터를 내가 갖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임대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겠지. 그럼 점점 더 데이터가 쌓이면서 훨씬 더 시스템화 될 거란 말이야. 그걸 내가 추구해. 그리고 우리 영선 반장님이 건물 관리하고 이미 그 영선 팀이 생겨 있을 거고 세입자 대응팀이 있을 거고 그 연체 대응팀이 있을 거고 앞으로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면 저기에 맡기면 건물도 새 것처럼 유지되고 그리고 임차 신경 쓸 필요 없고 불편한 거 뭐 없고 알아서 다 해준다. 그걸 추구해. 그러면은 그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임대 보장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많고 나는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직접 건물을 알아보고 본인이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부가가치가 높고 나는 누군가가 대신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랑 맞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물론 내가 그러면 연부연을 통해서 했어. 한번 좋은 결과를 얻었어. 그리고 좋게 임대 관리를 받고 있어. 근데 그 뒤에 내가 또 혼자 할 수는 없나? 재테크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결과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거지, 좋은 실력을 내가 갖고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럼 내가 치료하는 실력을 갖고 싶어. 그럼 아픈데 병원 가면 간단한데, 물론 비용을 내지만 내가 의대를 가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치료를 하려면 그거는 많이 비효율적인 거잖아. 나는 내가 잘하는 건물 쪽에 일을 하고 다른 것들은 위임하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우리랑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비용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 이 비용이 비싼 건 아닐까요? 그거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이미 이거를 40번 넘게 해봤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하다못해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뭐 심의라든지 아니면 뭐 설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보통 사람이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되겠지. 그리고 시행착오를 이미 수천 번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훨씬 적겠지. 일단 시간이 짧아. 한 달, 두 달, 세 달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나겠지. 그리고 또 설계를 하는 비용도 다르겠지. 우리는 늘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비용이 다르겠지. 건축도 다르겠지. 그러면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하는 게 훨씬 더 득일 때도 있어. 근데 아닐 때는 뭐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나는 아는 설계사도 있고 뭐 아는 건설사도 있고 내가 아는 뭐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랑 비교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더 드는 경우는 나는 극히 드문 것 같아. 우리 건물을 제외한 그 다른 분들의 건물을 임대 보장하지는 않으죠. 그거는 건물에 따라서야. 우리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의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하는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빌딩의 임대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대로만 되면 진짜 누구나 다 하지, 저게 진짜 된다면야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2015년부터 했어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10년을 했어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뿐이지, 이 시스템이 이미 10년 동안 검증이 됐는데 가타부타 할 일은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또 더 많은 내용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